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안녕하세요. 마인드 톡톡 시간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정도는 그만큼 커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비해 욕구 또한 많이 커졌기 때문이죠. 전쟁 직후에는 사람들이 밥만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겠다 여겼지만 지금은 배부르게 밥을 먹어도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커진 욕구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또 전세계 국가 중 행복 지수는 61위이며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대로 해도 욕구가 그보다 커지면 마음은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짜증스럽고 또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욕구를 적당한 선에서 자제하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바라는 일을 말하는데 저 옷을 사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욕구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욕구가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치 식물인간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은 고등학교 때 국제 적십자 비스트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표로 선발돼서 미국 워싱턴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서 애교관이라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가진 꿈이, 그 욕구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는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를 만든 것이죠. 욕구는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구만 있고 자제하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합니다. 옛날 중국에 상당수가 왕들은 단명했습니다. 나란 일을 이제 성실하게 보살피며 충분히 천수를 누리는 황제가 10명 이내, 또 그 중에 가장 장수한 황제는 청나라 6대 황제 건능제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원칙을 세웠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또 식전에는 호흡을 충분히 하고 근육을 움직이기, 치아 부딪히기, 또 얼굴 부비기, 안구 운동, 이런 운동들을 했고, 그리고 또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않기, 또 여색을 멀리 하기, 또 특히 그 유목민족인 민주족의 특기, 만주족의 특기인 말타기나 활쏘기를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권융제의 자기관리법은 아주 평범해 보이죠? 근데 평범함을 반복하는 데서는 위대한 일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권융제가 완결무결한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규칙적인 삶을 살며 또 자신을 자제하며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분야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자제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욕구가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자제력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엔진은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 그 장치인데 실제로 브레이크가 있어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좋으면 전속력으로 달리기도 하다가 장애물을 보고 차를 세울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거나 성능이 나쁘면 갑자기 멈출 수 없어 처음부터 아예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엔진이 강해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차는 탈 수 없는 위험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바로 멈췄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필요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또 이렇게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싫은 일도 절제해보고 또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마음을 이렇게 안 해보게 멈출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제력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술이나 마약이나 또 불란한 생활들을 자제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2차 대전 때 죽은 미군이 42만 명에 비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자제하지 못해서 죽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참아보고 또 욕구를 꺾어줌으로써 자신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즉 자제력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자제력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화를 불러들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나요? 저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돼지 꿈을 꿔서 이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에 당첨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복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기버트 교수가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파워볼에 당첨된 잭 히테거시는 그 당첨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약 1,041억 원에 그거를 수령해 갔어요. 그는 당첨되면서 그 당첨금에서 10%를 교회에 기부하고 또 경기 불황으로 이제 해고됐던 직원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자선단체를 이제 설립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클럽이랑 또 이렇게 술집을 드나들면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고 또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다 탕진하면서 복권에 당첨돼서 한 5년 있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선녀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고 또 몇 년 후에 또 딸까지 사망하고 또 부인과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선녀가 죽은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그 복권을 찢어버려야 됐는데 하고 이렇게 부인을 찾고 말하고 또 히테거 씨도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찢어버리고 싶다. 복권은 나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 히테거 씨가 끝까지 돈 때문에 돈을 탓했지만 그런데 그 불행을 초래한 것이 정말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사치와 향락을 그 욕구를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에 당첨돼서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이 있는데 경남 창원에 사는 노부부가 이렇게 노점상을 하던 부부가 1등이 당첨됐어요. 7억 8천만 원을 이제 수령해 갔는데 이 당첨되면서 그 4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돈에 집착하게 되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이제 구박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아내를 믿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죽이려고 이제 망치를 들면서 막 이렇게 아내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그 아내가 그 망치를 빼앗아서 격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마음의 자제력을 배우지 못했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전에 꼭 자제력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삶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제하는 힘을 얻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데, 현재 능력을 배로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욕구는 능력이 커지는 순간 바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아무리 키워도 욕구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항상 욕구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져도 자제하는 힘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꺾는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욕구를 자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또 훈련해 나가면 삶이 더욱 편해지고 사회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호야데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야는 스리랑카 싱할라어로 보름이라는 뜻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국민들에게 절제의 날이라고 호야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눕지 않는다. 또 가물을 즐기지 않는다. 때로는 때가 아닐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절제와 관련된 계명을 지키면서 평소보다 좀 더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날입니다. 늘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이유로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커져가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박탈감과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의 욕구를 균형을 이루는 호야데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날, 나만의 호야데이. 좀 더 자자가 아닌 5분 일찍 일어나기, 손안의 핸드폰이 아닌 책을, 게임이 아닌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호야데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